마이너스 a를 곱하면 여기가 a 제곱이 되고요. 부등호 방향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 식을 얻어낼 수 있죠. 그 다음 됐지? 그 다음 두 번째 이쪽으로 와봐요. 이쪽으로 왔을 때 도 마찬가지예요. HA가 극대값이거든요. 그래서 극대값을 가지는 x제곱보다 왼쪽에 근이 위치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정확하게 밝혀주려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hx의 극한값이 마이너스 무한대여서 음수예요. 그런데 h의 a가 극대값이 이 a고 이게 양수, a가 양수일 때 따라서 구간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a 사이에서 근을 가지고 그 근이 여기에 존재하니까 따라서 여기가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제는 a가 양수니까 양변에 뭐를 곱하자 마이너스 a를 곱하자 이번에는 부등호 방향이 변합니다. 이걸 곱하면 마이너스 a가 음수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변해서 이렇게 되겠죠. 네. 됐나? 뭘 곱합니다. 이게 왜 달라? 그래프에 아 A랑 마이너스 위치가 그러네. 이런 그러네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a고요. 여기가 a입니다. 아까 이것도요. 그럼 잘못됐네. 이 극소값이 HA인데 KA인데 KA 값이 A고요. 따라서 이 값이 양수가 되고요. 잘못 설명했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죠. 이거 다 바꿔야겠네. H의 마이너스 A 값입니다. 이때 A가 양수니까 A가 마이너스 A고 A가 플러스 A가 되겠죠. 그때 극소가. 그래서 리밋 이번에는 H의 마이너스 A 값이 얼마예요? A 곱하기 4 A 제곱 플러스 1인데 자 이때 A 값이 양수니까 이것도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니까 얘가 반드시 구간 어떤 구간에 위치한다? 마이너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A 사이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HA가 마이너스 A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A를 하시면 부동 방향이 되네요. 이렇게 되죠. 이 식을 얻을 수 있죠. 똑같은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맞죠? 됐지? 자, 그 다음 20-3번 20-3번 극한값이 존재합니다. 존재해요. 그 극한값 HA가 만족해야 하는 식을 생각을 해보시고 HA가 근입니다. 어떤 방정식의 근이에요? 어떤 3차 방정식의 근입니다. 맞죠? HA가 그랬을 때 그러면 A분의 HA의 극한값입니다. 극한값 극한을 취하고 난 다음에 값이에요. 극한을 취하고 난 다음에 값이 어떤 값을 가질지 구해보세요. 내가 농사 말하는 게 재밌나 봐. HA는 3차 방식 답이거든요. 3차 방식 다시 한번 써봐. 어떤 3차 방식 KX 이퀄 0이라고 하는 3차 방식 답이었죠. 그러니까 KX가 요거였어요. KX가 저거였죠. X 세제곱 이겁니다. 답이니까 대입을 한번 해봐요. 대입을 해봐. 이 3차 방식이 답이니까 대입해요.
대입하면 잘 보일 수도 있다. 한번 대입해봐. 항상 어떤 방정식의 답이다 그러면 그 방정식 x 자리에 넣어보는 거야. 넣어보세요. 넣어. 일단 써봐요. 한번 써봐. 얘 써봐. 써봐. 썼어요? 써봐. HA가 이 3차 방식 답이니까 써보라고. 이씨, 졸라 말 안 듣네, 진짜. 씨. 써보라고. 썼어? 이거랑 비교해봐. 얘를 어떻게 구할지 이 식에서 생각해봐. 그 식을 어떻게 변형해야 될지 극한을 취하고 난 다음의 값입니다. 극한 값이 있다고 했으니까 극한을 취하고 난 다음의 값이에요. a분의 ha라고 하는 식의 극한을 취하고 난 다음의 값을 뭐 알파라고 하든 라지 x라고 하든 간에 걔가 만족하는 방정식을 구하면 돼요.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봐봐요.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가요.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HA라고 하는 이 식의 극한값이 있다고 극한값이 있고 그 극한값을 알파라고 하면 이 알파에 대한 방정식이 나와야 되죠. 이거에 대한 방정식이 이거의 방정식이 나와야 되죠. 이 식에서 알파의 방정식을 끌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식이 여기서 등장을 해야겠죠. 알겠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뭐 해야겠어요? A 뭐라고? 뭐 해야 되냐?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돼? A 세제곱으로 나눠야겠죠. 그지? 자, 얘를 양변을 A 세제곱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A분의 HA의 전체 A 세제곱 이게 다 그렇게 하라고 짝을 맞춰준 것 같아요. 보시면 여기 3A 제곱이죠. 그러니까 A분의 HA 얘는 2가 되고요. 얘는 A 제곱분의 1이 되죠. 얘가 거슬리긴 하는데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양변의 극한을 취하는 거 알았죠? 극한값이에요. 극한값의 결과가 알파입니다. 알파에 관한 방식 만들면 된다고. 이거 양변의 극한을 취하는 거. 극한을 취하면 이렇게 되겠죠.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HA의 전체 A 세제곱 그 다음 리미트 A가 무한대로 갈 때 A분의 HA의 나중에 미적분에서 있잖아요. 미적분에서도 이런 형태의 그 유도식을 많이 볼 거예요. 알았죠? 이렇게 되고요. 이 값은 자 이렇게 되니까요. 어때? 양변 딱 극한을 취했더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게 0으로 가죠. 0으로 가니까 이 알파라고 놓으시면 알파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2는 0입니다. 이게 이제 그 극한값에 뭐가 된다? 방정식이 됩니다. 방정식이 되고요. 방정식 찾았죠? 이 방식 이제 풀면 되는데 3차 방식인데요. 1 넣으면 0이 되죠. 그래서 1, 그 다음 0, 마이너스 3, 2, 1, 마이너스 2, 빵. 그리고 또 1이
얘는 x 1 1 1 2 2 빵 이렇게 될까요? x a 알파 마이너스 1의 제곱 알파 플러스 2 이퀄 0인데 자, 이 중에서 알파가 마이너스 2거나 알파가 1인데 둘 다 답이 될까요? 누구만 답이 돼요? 누구만 답이 돼요? 누구만 답이 돼요? 누구만큼 뻑뻑하지 말고 생각을 하고 누구만 답이 돼요? 누가 답이 돼? 자, 뭔가 있잖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를 늘 하는데 앞에 문제에서 어떤 부등식이 나오거나 뭔가 결과를 냈으면 분명히 그게 쓸모가 있어서 내는 경우가 많다고요. 알았죠?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아까 위에서 바로 위에서 뭘 밝혔죠? 요거 밝혔죠? 부등식 이거 밝혔죠? 그렇죠? 야, 여기에서 양변을 뭐로 나눠볼까? A 지금 A분의 HA잖아요. A분의 HA 그죠? 그래서 A가 일단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저기이기도 해요. 양수도 양수. A가 양수인 상황이고요. A가 무한대로 A가 양수인 상황이고. 자, 이거의 양변을 뭐로 나누자?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누면 되겠죠. 양변을 마이너스 A 제곱으로 나누면 구도 방향이 변하겠죠. 이렇게 되겠죠. 좌변이 A분의 H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죠. 이게 마이너스 A 제곱 나누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죠? 이해됐죠? 이 식이 범위가 이러니까 요거의 극한치한 것도 요가 작나왔다. 마이너스 1과 작나면 되죠. 알았지? 극한을 내주고 하기잖아요. 되겠죠? 그래서 답은 마이너스 1가 됩니다. 됐지? 네. 자, 넘어가시죠. (127페이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서술을 해볼 거예요. 자, 그다음 128페이지 갑시다. 자, 페이지 128페이지 문제 22번. 자, 좌표 표면에 어떤 식이 있습니다. 방정식,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이때 너희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뜻이에요. 이거 꼭 함수일 필요 없어요. 알겠죠? 가령 너희들 원의 방식 있죠? x와 y 간의 이차관계식이잖아요. 그게 함수야? 함수는 아니죠. 위아래로 나누기 전까지는 함수 아닙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도형의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x와 y 간의 관계식이다. 자, 이때 이 도형 A고 그 다음에 점 P를 중심으로 해서 단점끼리 R
이 만나는 점의 개수를 n이라 하자. 또 r이 더할 때 n의 최대값이 존재한다고 하면 라지 n의 p를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강력이 있어요. 이때 점 p를 한 좀 잡아요. 여기서 처음에 반지름이 0이면 요점이 하나죠. 그 다음에 키워요. 반지름 키우면 요점 2개죠. 그랬다가 이런 상황도 있죠. 여기서 먼저 접하면 요점 3개짜리였다가 여기 조금만 더 커지면 하나, 둘, 셋, 4개까지 가능하죠. 그랬다가 다시 더 커지면 이렇게 접할 때 이렇게 접할 때 다시 3개로 돌아오고요. 그 다음 다시 더 커지면 2개만 돼요.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이렇게 교점의 개수가 R이 커지면 클수록 R이 커지면 커질수록 교점의 개수가 처음에 0개,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다시 3개, 다시 2개. 이렇게 커지면 클수록 그 교점의 개수가 달라질 거예요. 이때 뭐라고 하자. 요 점 P에 대해서 요 처음에 시작하는 이 점 P에 대해서 n의 라지 P, 라지 n의 P는 요 중에서 최대값이에요. 최대 4개의 교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자, 22-1번 빨리 구해보세요. 22-1번 그냥 방정식 풀면 됩니다. 빨리 풀어보세요. 니 꼭 내하고 눈싸움을 한번 해야 문제를 보네. 참 신기하네.
됐어? 이게 맞아야겠네. 뭐하니? 어? 뭘 모르겠다. 뭐가 어렵다는 건데? 응? 그런 생각을 버려야지. 지금 봐봐. 이게 뭐가 어렵다는 건데, 도대체. 이거 위에 있는 점, 위에 있는 점, 이 고정점, 이 점하고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이거가 되게 하는, 응? 미친 씨. 내가 그 얘기 안 했어? 쓰면 점수 깎는다고 했어, 안 했어? 네가 거기서 개소리를 써도 점수 안 깎아. 아니, 너 진짜 논술하면서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내가 그 얘기를 해도 꼭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네. 야, 점수 채점 방식이 뭐예요? 감점식이 아니라고. 감점식이 아니야, 알겠지? 가점식이에요, 가점식. 가점식이란 말은 필요한 식이 있으면 플러스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잘못된 답을 장황하게 썼다고 해서 이 새끼 뭐 개소리 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한 마이너스 10점 이런 짓 안 한다고. 그 점수마다 배점이 있고요. 그 배점에서 필요한 식이 있으면 그 필요한 식마다 필요한 식마다 체크해가지고 그 식이 가지는 배점을 무조건 더하게 하게 돼 있어. 헛소리 써도 상관없다고. 알겠니? 개소리 하지 마 제발 좀. 모든 학교의 채점 시스템이 다 똑같아요. 지금 못하면서 네 전에 얘기했는데 뭘 두려워해? 뭐가 두려워? 뭐가? 깎이지도 않는데 그냥 다 써. 그리고 이게 뭐가 어렵냐? 그냥 방정식 구하면 되는 거지. 졸라 니는 하여튼 내가 졸라 잘 거야 돼. 마인드를 바꿔. 나한테 나중에 감사하게 될 거야. 자, 보세요. 봐봐. 이게 이런 거잖아요. 요 위에 있는 점입니다. 위에 있는 점이 고정된 점인데, 요 위에 있는 점을 미지수로 놓으면 되잖아요. x, x가 놓으면 되겠죠. 그러면 요 점에서부터 요까지 거리니까 루트 나올 텐데, 이게 그냥 제곱하면 되겠죠. 거리의 제곱이 이런 방정식이 되고, 이 4차 방식이죠. x에 관한 4차 방식인데, 정리해. 근데 고맙게도 한 차수 줄여줬죠. x로 묶이니까 삼수항이 붙잖아요. 삼수항이 붙어서 일단 3차 방식까지 왔어요. 자, 그 다음 이 3차 방식에 선생님 3차 방식에 루트가 나오면 반칙 안 해요? 야, 생각해봐. 3차 방식 근과 계설관계 생각해보세요. 근과 계설관계 생각해보시면 어떤 3차 방식에 세근의 곱이 이쪽에 있다. 알파 곱하기 베타 곱하기 감마 이거라고. 이 1이면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결국은 이 상수항의 약수들 중에 플러스 값 마이너스 값들을 다 대입해 보면 돼요. 알았죠? 네? 그러면 뭐 2나 대입해가 안 되는데 마이너스 2, 3 대입하면 대입할 거는 이런 것들은 대입해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값들은 최소한 적어도 대입을 해봤어요. 요 6개 정도는 대입을 해봤어요. 알았죠? 그 중에 하나 걸립니다. 마이너스 3. 그래서 인수분해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요 2차식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또 솔라 2시간 또 가지죠. 또 가지고 근데 숫자는 좀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이렇게 돼요. 그래서 결국 A 점들 몇 개? 4개를 4개. 그 4개는요. 하나는 0, 0의 제곱은 해도 0이죠. 그 다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3. 그 다음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11 누구의 제곱. 그 다음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됐지? 네. 그 다음 자 22-2번
도형 A를 포물선 y 이퀄 x 제곱이라고 합시다. 이때 어떤 점 a, a 제곱에 대해서 최대 교점 수가 두 개가 되고 하는 a 값의 범위를 구하시라고 합니다. 해보세요. 그 시험장에서 나 몰라요 하고 빈칸으로 쓰는 사람은 나는 빵점 주세요라고 말하는 거랑 같아. 뭐라도 쓰는 게 나아. 아무리 뭐 그래도 한 반 정도까지 풀 수 있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럼 반이라도 쓰라고 제발. 쪽팔리는 일이 아니에요. 합격하냐 불합격하냐의 그 절체절명의 그 기로에 서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알고 보면 되게 허탄한 내용이고 이게 막 그렇게 대단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물어보는 의도를 눈치채지 못할 뿐입니다. 너희들이. 자, 봅시다. 같이 보세요. 일단 요 원하는 게 이거란 거야. 요 위에 있는 저과 그 다음에 요거 요 둘 사이 거리가 R이죠. 근데 그 동심원의 반지름을 점점 크게 만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를 변화할 때 교점의 개수가 최대 교점 수가 두 개를 넘지 않는 그 말은 결국은 거리의 제곱으로 간다면 요 4차 방식이죠. 소다를 심을 수가 최대 몇 개? 최대 두 개가 되라는 거 아니야. 뭐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오른쪽에 상수함수가 변함에도 불구하고 얘가 이 값이 R 값이 0보다 큰 값으로 아무리 커진다 해도 교점의 개수가 최대 두 개가 되도록 뭐를 조정해 달라? 이 함수의 모양을 조정해 달라 라는 뜻입니다. 알았죠? 이 함수 몇 차 함수? 4차 함수잖아요. 이 4차 함수를 fx라고 생각하시면 이 4차 함수의 모양이 그러면 어떤 모양이 되면 안 되게? R을 볼록한 형태인데 이런 모양이 되면 안 되겠죠. 어쨌든 극대값이 존재한다면 반드시 극소값 두 개가 생기니까 적당한 R값에 대해서 이렇게 그 동심원의 반지름을 점점 크게 하면 할수록 만나는 교점이 최대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4개까지 가능해지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는 뜻이잖아. 알겠죠? 그래서 저런 그림이 안 돼야 되니까 저런 그림이 안 된다는 얘기는 요 함수의 극값이 하나만 있도록 하는 뜻이야. 알았죠? 극값이 3개가 아니라 하나만 있도록. 그래서 이 4차 함수의 극값이 하나만 있도록 하려고 하면 f'x 이퀄 0 3차 방정식이죠. 이 3차 방정식이 답이 서다세실이 아니야 되죠. 그러면 극값 하나밖에 안 가잖아요. 맞죠? 근데 이게 만약에요 이 3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3차 방정식 이론으로 돌아와서 극대값이 양수, 극소값이 음수. 알았죠?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인수분해 되잖아. 인수분해 되거든요. 되니까 그냥 1차식과 2차식의 방정식 이론으로 가시면 돼요. 자, 일단 x 이퀄 a라는 교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이 a가 이거의 중근이게 맞죠? 얘가 이거에 다시 근이거나 아니면 이거 자체로 근이 하나밖에 없거나 아니면 허근을 가지면 되죠. 알았지? 자, 일단 이게 이거의 근일 수 없어요. A가 이거에 또다시 근일 수는 없어요. 알았죠? 그렇다면 이거의 이퀄 0에 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과 작동합니다. 이게 답입니다. 알고 보면 흐탈하기 쉬운 내용이라고. 알겠죠? 네? 뭘 물어보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 다음 22-3번. 자, O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앞으로
너희들이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하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왔을 때 이렇게 나왔잖아요. 얘가 y-의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함수식이 아닌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그러면 꼭 반드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인수분해 안 돼. 뭐라고요? 인수분해 할 수 있으면 꼭 인수분해 안 돼. 모의고사에서도 그런 문제 몇 번 나왔었어요. 알겠죠? 네? 인수분해 해가지고 두 개의 도형을, 두 개의 함수를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되도록 만드는 문제들이 분명히 몇 번 나왔었어요. 알았죠? 인수분해에서. 네? 알았죠? 그래서 인수분해 안 해. 이제 인수분해 안 해보세요. 그러면 어떤 도형으로 얘가 이루어져 있는지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의 단이라는 도형이 아닐 수 있어요. 인수분해 하라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상수항에 인수들 중에 하나를 넣어봐야 됩니다. 아마 도형 하나는 찾았을 거예요.